안녕하세요, 미션파파입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 V12 2024 14.9 업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고 저도 드디어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여러 번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정말 이번 업데이트는 좀 기대할 만하다, 유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짜 FSD의 한국 적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 중에서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점이 업데이트 됐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변화로 주변의 차량이나 사람들을 잘 인식하고 후미등, 비상등을 인식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계기판 화면에 보면은 지금 앞차가 지금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좌회전 깜빡이가 여기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 차 앞에 지금 좌회전 깜빡이, 주황색 등이 깜빡이고 있죠. 자, 이렇게 앞차량의 브레이크 등하고 방향 지시 등의 색깔, 이것이 구분돼 가지고 다르게 표시된다는 거는 카메라가 색깔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카메라가 색깔 구분을 한다는 거는 카메라가 신호등의 색깔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보는 빛의 색깔을 구분해서 다르게 표시해 줄 수가 있다는 거는 나중에 FSD가 활성화됐을 때 신호등을 구분하고 초록색 불에는 출발하고 주황색이나 빨간색 불에는 멈추거나 서행을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닐까. 사실 여기 화면에 차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 이거 말고 큰 변화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이 50m, 100m 앞에 있는 빛을 구분을 해서 도로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나라에도 FSD 적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문제, 여러가지 또 재반사항,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겠지만 어쨌든 차량 자체로는 지금 신호등과 빛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적 규제만 풀리면은 FSD 한국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내비게이션을 켜보면은 또 여러가지 변화가 느껴집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슈퍼차저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부터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리고 도로 교통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지금 화면상으로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는지, 게이지 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왔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보면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자, 이렇게 색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 또는 빨간색 부분은 차가 많이 막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 것까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테슬라 자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T맵을 따로 이용을 하거나 카카오 지도 또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변화를 통해서 테슬라 자체의 내비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면서 다른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확인하셨듯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으면은 게이지 바가 생겨서 어느 정도 위치, 그리고 그 어떤 구간이 막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과속 카메라 위치가 지도에 포함되는 걸 넘어서 과속 알림까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알림이 T맵이나 카카오 지도, 네이버 지도처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 내비게이션에서도 이제는 과속 카메라 알림이 뜬다는 점에서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또 다른 변화로 구간 단속 구간을 주행할 땐 평균 속도와 남은 거리를 알려준다는 업데이트 릴리즈 노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행을 하면서 구간 단속 구간을 지났는데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좀 또 업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아니면은 또 지금 이 구간에 구간 단속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원래 과거에는 지점 단속이었습니다. 지점 단속 구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간 단속으로 바뀐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테슬라 맵에서는 이 구간을 구간 단속이 아니라 지점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 단속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아무런 표시가 없이 그냥 80km 제한 속도고 현재 73,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80km로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80으로 맞춰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할 일은 없겠지만, 지금 구간 단속 남은 거리와 평균 속도는 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업데이트 차량 주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거치대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하나 올려놓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용 휴대폰을 따로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테슬라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테슬라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능이 개선되고 없던 기능들이 생겨나면서 편의 기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으로 테슬라를 탈 수 있다.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량 주행과 관련된 업데이트 말고도 이번에는 중요한 또 두 가지 업데이트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한 가지는 감시 모드와 관련되는 거고, 감시 모드를 켜놨을 때 감시 모드에 영상이 녹화되면은 그거를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감시 모드에 녹화됐을 때는 차량에 탑승해서 감시 모드에 녹화된 영상을 따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도 감시 모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자, 이 부분도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핸즈프리 트렁크 업데이트인데요. 핸즈프리 트렁크 같은 경우는 초광대역 통신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트렁크 뒤에 섰을 때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이다 라고 이제 그런 설명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밖으로 나가서 핸즈프리 트렁크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핸드폰을 들고 차량 뒤로 왔고, 지금 자, 이렇게 깜빡 3번 하고 나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쵸? 지금 방금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트렁크를 닫았고요. 트렁크를 닫은 상태에서 다시 근처에 3초 이상 서 있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깜빡이고 나서 트렁크가 열립니다. 자, 핸즈프리 트렁크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싼 차에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것도 안 되냐? 요즘 웬만한 차들은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다 있는데 테슬라에서는 왜 안 되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이제 휴대폰 광대역 통신을 이용해서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거 구현이 됐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사용자 편의성이 좋아지는 차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핸즈프리 트렁크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릴리즈 노트에는 나오지 않은 여러가지 또 세부적인 기능들의 변화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존의 업데이트에서 발견 못했던 것들을 지금 발견한 걸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또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편의성이 많이 개선됐다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페달 및 스티어링에 자, 여기 제가 못 보던 조향 저항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저항, 가벼운 저항 표준이 있는데, 최근에 핸들이 좀 무겁다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 무거운 저항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핸들을 돌릴 때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좀 팔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표준으로 바꿔봤습니다. 가벼운 저항은 핸들을 돌릴 때 좀 가볍게 돌리는 거, 그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밑에 자동 출차, 슬립 스타트, 트레일러 모드, 이거는 기존에도 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지금 핸즈프리 트렁크라고 메뉴에 있죠. 그럼 핸즈프리 트렁크를 핸드폰 키가 가로막히지 않게 서 있으면은 알림음이 들리고 트렁크가 스스로 열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에서도 몇 가지 생겼습니다. 자동 내비게이션, 차에 타면은 회사를 설정해 놓으면은 출근 시간에는 자동으로 회사로 가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는 자동으로 집으로 오고, 이게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했는데, 자동 내비게이션을 꺼놓으면은 집, 회사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좀 편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아침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곳에 들렀다가 출근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기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 이걸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금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었다. 트립 플래너 같은 경우도 굳이 슈차를 가지 않는데도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중간에 슈차를 자동으로 격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립 플래너를 꺼놓으면은 슈차를 격려하지 않고 배터리 용량에 상관없이 바로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됐다. 자, 이것도 조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과속 단속 구간 경고음, 자, 이번에 새로 생긴 메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속 단속 구간 경고음 메뉴를 켜서, 자, 과속 단속 구간이 켜지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 메뉴에서도 내비게이션에
트리플 레너, 그리고 과속 단속 구간 경고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편의 기능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여러 편의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거, 테슬라 오너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따라오려고 하지만 사실 따라오기가 쉽지 않죠. 자, 이런 데서만 해도 또 격차가 몇 년씩 난다는 점에서 테슬라 오너로서의 또 자부심, 진정한 SDV 스마트카를 타고 있다는 느낌, 자,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테슬라 측에서 이런 소소한 부분들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또 사용자들의 편의 기능을 또 증가시켜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